순사의 국어입니다. 오늘은 수능 기출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회독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회독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 기출을 보실 때는 일단 그냥 푸세요. 여러분들은 글의 구조나 유형이나 문제의 유형,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나 선택지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1회독 때는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는 그냥 풀어야 합니다. 일단 그냥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분석 과정이 1회독 때 처음 풀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푸세요.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재능충이 아닌 이상 틀려요. 그리고 재능충이어도 문학 개념어가 없으면 틀립니다. 그리고 화작도 실수로 그냥 틀릴 거예요. 틀리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해설지 보는 겁니다. 해설지를 아예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바로 해설지로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틀렸을 때 이거 왜 틀렸지 하고 바로 그냥 해설지를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확인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틀린 이유가 같은 문제를 틀려도 10명의 학생이 그 문제를 틀렸을 때는 10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해설지로 가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 과정으로 지금 1회독을 하고 한 달에서 아니면 2주 정도를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문제를 푼 거지. 문제를 푸는 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신 공부가 아닙니다. 내신 공부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나서 하고 나셔서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2회독을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진 약점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문학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이해하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분명히 지문에 그 정보가 있는 것도 보이고 선택지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는데 내가 지문에서 추출을 못했어. 그러면 내가 지문에 있는 정보를 구조화시켜서 요약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요약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휘 문제를 틀릴 수도 있죠. 내가 뭐 구비나 겸비 이런 어휘를 몰라서 밑줄 치고 내는 그 비문학 어휘 문제를 틀렸어. 어쨌든 수많은 약점이 보일 거예요. 1회독이 끝나고 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뭘 못하는지 이 약점이 보이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겠죠. 이 보완하는 공부는 뭐 개념서를 사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휘력 같은 경우는 사전을 사서 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가진 약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스킵하겠습니다. 이거 약점 보완을 하시되 분석하면서 내가 글의 구조를 따지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 글의 구조를 따지는 거에 중점을 주시는 거고 나는 글을 읽는 것 자체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만드는 설계 같은 거에 자꾸 낚인다.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선택지에서 장난질하는 경우 있죠. 그 경우에 설계에 낚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에 좀 더 집중하시는. 그래서 이해독할 때는 글의 구조 파악을 중점으로 하느냐 아니면 문제의 설계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이 둘의 중점인 것 같다. 나는 이 둘 다 약간 조금씩 못하는 것 같다 하면 둘 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방향이 잡힐 거예요. 이래독을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고민을 하고 나시면 이 약점이 보이니까 그 약점을 바탕으로 이후 공부의 방향성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중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사실. 두 개의 중점에서 잡아서 구조 파악 능력 그리고 문제 설계 파악 능력까지 갖춰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때는 해설지를 봐야 되는 게 자기가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정답률이 있는 해설지를 봐야 돼요. 즉 어려운 문제일수록 1, 2, 3, 4, 5가 이제 찍기가 힘들어서 그 정답률, 선택률이 그 분산되어 있잖아요. 20%, 30%, 20%, 30% 이런 식으로. 근데 쉬운 문제는 사실 70%, 80% 이런 식으로 한쪽 선택지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쉬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해독 때는 다 맞추시니까 상관이 없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이런 문제 설계 같은 문제들은 낚여서 다른 선택지를 오히려 더 잘못 많이 찍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체 왜 정답률이 떨어질까요? 이 요인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인이 내가 못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당장 극복이 가능한 능력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정답률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해독 하실 때도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고 역시 이 태도는 그대로 견지를 하신 상태로 이것까지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회독수가 늘어나면서 고민하는 사항이 약간 많아져야 돼요. 왜냐면 고민하는 사항이 많아져도 감당이 되거든요. 봤던 거를 또 보니까 보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실 다회독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3회독 때부터는 어떤 거에 보이냐면 1회독과 2회독을 거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보이고요. 내가 못하는 게 뭔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문장을 암기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서로 연결시켜서 구조화시키는 거는 못해요. 분절적으로 암기하는 건 잘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기 능력은 이미 좋아. 근데 구조를 잡아서 체계화시키고 정리하는 걸 못해. 그런 게 구분이 딱 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거를 강화하거나 못하는 거를 이제 내가 못하는 정도를 약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다 더 잘하게 보완시키는 그런 강화 약화 두 가지 사이드로 자기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잘하는 걸 좀 더 잘해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하는 걸 조금만 보완해도 해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국어 공부를 강사가 일원화시켜서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그 학생의 어휘력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학생의 그냥 선천적인 독해력 자체도 차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물론 관여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잘하는 거를 강화시키고 못하는 걸 보완하는 공부를 이 과정에서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이해도과 이제 내 능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능력이 얼마나 더 잘해졌는지 또는 내가 못했던 게 얼마나 더 보완되었는지 구조 파악력이나 어휘력이나 요약 능력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비교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이후에 해독 때부터는 요 위에서 했던 모든 과정 있죠. 요 위에서 했던 모든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뭐, 나는 기술 지문은 잘하는데 경제 지문이 안 돼. 또는 나는 법 지문이 안 돼. 나는 생명과학이 유독 안 돼. 같은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가 나뉘어질 수 있잖아요. N해독 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태도가 필요하고 오늘은 제가 국어 유튜버기도 하고 국어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태도는 저는 전 과목에 적용된다고 봐요. 물론 기본 개념 같은 게 이미 약간 아직 안 갖춰져 있는 학생들은 인강을 미리 약간 들으면서 병행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게 한두 달 안에 갖춰졌다는 가정하에는 기출 분석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랑 탐구에 비하면 개념의 영역이 적은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점수가 올리기 힘든 거고. 그래서 이런 사고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기출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서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